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역학적 시스템 그 단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고1 모의고사 내용들을 다 담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에 있는 정지라고 되어 있으면 먼저 우리가 속도가 0이구나 라고 항상 적어주셔야 돼요. 속력이 크기가 0이구나. 자, 정지에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사과나무에 A는 매달려 있는 거고 B는 똑 떨어져서 자유낙하하는 중인 거죠. 그랬을 때 둘 다 비교를 하면은 매달려 있는 사과에도 아래쪽 방향으로,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떨어지고 있는 사과에도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A는 나뭇가지가 어딜 가 하고 잡아주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들렸죠? A에도 중력이 작용한다. 니은, 지구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지 않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증가한다. B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다음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줄까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 맞게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 지나갈게요. 다음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코끼리와 같이 무거운 동물은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고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상승하므로 양초의 불꽃은 길쭉한 모양을 나타낸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중력 상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물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구름 위에 있는 물방울들은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물의 순환이 그러면 더 소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끼리의 골격은 단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뼈가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양초의 불꽃은 둥근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2번 맞고요. 넘어가서 이제 3번. 다음은 지구 중력이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 땅속을 향해 자라. 달은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공전해. 질소, 산소 등의 기체는 중력에 의해 지표 부근의 대기를 구성해.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은 모두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중력에 의한 현상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비상교과서에서는 98페이지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의 2페이지와 그 다음에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번. 다음은 중력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며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중력의 효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 또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중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이제 지구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배웠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대기순환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중력이 있어야 대기순환이 더 활발해진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거죠. 답은 1번. 자, 표는 자연현상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 걸 보면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인 거고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또한 중력을 받아 무거워진 물방울들이 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것 또한 중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이다.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져. 자, 중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 중력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해 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 중력의 크기 자체는 G 중력 상수 곱하기 질량 1, 질량 2 곱하고 거리의 제곱을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습니다.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선생님, 지구 내부 안에서는 왜 거리를 무시하죠? 우리가 어떠한 높이 위에서 떨어뜨릴 때 그 높이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건가요? 자, 지구에 특히 우리가 주변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을 따졌을 때는 그 높이가 엄청 미비하기 때문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큰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를 크게 무시하지만 대체적으로 달과 지구 사이의 운동 혹은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 큰 거리를 따졌을 때는 이 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개념에서는 거리를 크게 따져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의 공전은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야 라고 하는데요. 달의 공전 또한 마찬가지로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성의 운동 혹은 위성의 운동은 나중에 케플러 법칙이라고 물리2에서 배우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C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모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아래 그림을 보았을 때 가와 나 중에 어디가 진공, 어디가 이제 공기가 있는지, 공기정이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찰이 가능한 공기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공기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나는 반면에 진공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상황을 보았을 때 나는 지금 쇠구슬과 깃털이 동일한 위치로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가는 쇠구슬은 공기 저항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깃털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받아서 지금 약간 속도가 똑같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요 간격 사이에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 혹은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바로 시간분의 거리, 위치 변화량, 어떤 위치에서 얼마큼 변했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속도가 같으려면은 요 간격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증가한다는 개념은 이 위치 간격이 점점 증가할수록 속도가 증가하고 위치 간격이 점점 좁아질수록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그림을 보고 한번 아래의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볼게요. 자,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나에서 보시면은 지금 간격이 쇠구슬의 일정한 시간 대비 측정된 간격이, 위치 간격이 동일한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쇠구슬의 속력은 증가한다.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와 같다. 자, 깃털 자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모두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깃털이기 때문에 중력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 쇠구슬과 깃털은 무게와 관계없이 중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인데요. 지금 쇠구슬과 깃털 하면은 쇠구슬의 질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깃털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보다 크고 중력의 크기를 바꿔 표현하면 무게이기 때문에 쇠구슬의 무게는 깃털에 작용한 무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서 보았을 때 이 두 물체의 위치, 일정한 시간 간격 대비 위치는 어떻습니까? 모두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바닥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8번 문항을 보면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두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A와 B 모두 이렇게 모는 종이에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분석했던 방법을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좀 됩니다. 먼저 자유낙하 운동하는 친구는 쇠구슬 A는, 물체 A는 이렇게 연직 방향만 따지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는 연직 방향과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모두 따져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직 방향을 따질 때는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표현을 해주고 그랬을 때 간격을 따져주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게 바로 구간 속력이었고요. 쇠구슬 B도 마찬가지로 연직 방향에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쇠구슬 A와 쇠구슬 B에서의 연직 방향의 속도, 연직 방향의 속력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같은 간격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쇠구슬 A와 쇠구슬 B, 물체 A와 물체 B는 지금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이 닮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 방향을 우리가 물체 B를 따져줘야 되는데요. 자, 수평 방향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지금 수평 방향의 물체의 운동을 표현을 해보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 간격이 지금 모두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칸수를 세보면 5칸씩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이 물체들을 측정, 기록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도는, 물체의 속력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평 방향의 속력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방금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의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R자임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장에서 우리가 공중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바로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자 힘이라는 표현은 바로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즉, 중력의 방향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R자 힘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았는데요. 가속도는 엄밀히 따지면 이 물체들 사이의 간격의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 사이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이 중력 가속도가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예요. B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고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만 중력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물체 A와 물체 B는 중력 가속도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 갔다.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간격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A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B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다시 분석해보면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합니다. 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모두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같습니다.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자, 좀 전에 분석했다시피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10번 문항 볼게요.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예요. A와 B의 질량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와 B의 운동을 보았을 때 지금 A는 중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직 아래쪽 방향, B는 중력이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A와 B의 질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연직 방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연직 방향은 모두 5cm, 15cm, 25cm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간격이 10cm씩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B의 경우에는 지금 수평 방향의 운동을 분석했을 때 10cm, 10cm, 10cm로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B의 수평 방향 운동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연직 방향은 A, B 모두 등가속도 운동,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하나 더 추가되었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낸 말입니다. B는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자,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때 여기서 시간 간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속력의 크기를 또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cm는 0.1m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0.1m를 0.1초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1m/s의 속력으로 일정하다라고 구하셔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넘어가서 11번.
다음은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가. 자의 한쪽 끝에 동전 A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에는 자의 옆에 동전 B를 놓았다.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빠르게 쳐서 동전 A, B를 동시에 낙하시킨다. 동전 A와 B의 운동을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는 아래쪽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저항과 동전의 크기, 자의 두께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와 B를 관측한 게 보여요. 그랬을 때 연직 방향으로는 지금 A와 B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B에서의 수평 방향 운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삐뚤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수평은 모두 간격이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았을 때 A가 B보다 빨리 바닥에 도착할까요? 아니죠.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맞습니다. 낙하하는 B가 받는 R자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자, 낙하하는 A와 B 모두 다 중력이 아래쪽 방향,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R자 힘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연직 아랫방향이다. 맞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보면은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는 종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를 분석할 때 조금 더 쉽겠죠. 자, 이 위치가 연직 방향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다? 동시에 도착한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의 수평 방향 구간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모두 6칸씩 동일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같네. 속도의 크기, 속력이 같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죠. 지금 우리가 방금 빨간색 선으로 분석을 했어요. 수평면에서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A와 B는 동시에 도착한다.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점 P의 높이는 H이다. 질량은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량은 A와 B가 같다라는 정보를 준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중력의 크기가 같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A와 B 이렇게 두 개를 보았을 때 A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이에요. 그러면 B가 만약에 요 P점의 위치에 있다면 A는 어디 높이에 위치해 있을까요? 둘이 동시에 같은 연직 방향 위치에 있기 때문에 B가 H만큼 높이에 있다면 A도 마찬가지로 H만큼의 높이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도 동시에 요 H만큼 높이에 딱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A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B는 연직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증가속도 운동을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서 속도 V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B는 여기다 써줄까? 일정하게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V이다. 자,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V. B가 P점을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도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번이라고 나갔었는데 5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오타가 났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B가 수평면과 나란한 기준 P를 동시에 기준점이겠네요. 기준점 이제 P를 오타 고쳐주세요. 기준점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이 좀 더 옳겠네요. 기준건보단 기준선 여기 오타 난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이 말 자체가 아까 위에서 나왔던 문제랑 동일한 거죠. A와 B 모두 다 연직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모두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B가 옆으로 좀 더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유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해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합니다.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공기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서로 같습니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하지 않아요.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쇠구슬 A와 수평 방향으로 발세한 쇠구슬 B의 운동에 대한 실험이다. 자, 아까 분석했던 그림이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고 우리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맞습니다. 연직 방향도 맞고요. 연직 아래 방향도 맞습니다.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와 B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16번 문제 넘어가면은 그림과 같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고요. 물체 B는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였습니다.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A는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L만큼 이동하였다. 자, 수평 방향 L만큼 이동하였다에서 요 L만큼의 거리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속시, 즉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준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 거리 L은 시간 몰라요. T. 그 다음에 속력은 얼마큼 이동했다?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V의 속력으로 거리를 일정한 시간 동안 간 겁니다. 따라서 이 수평면 L만큼 간데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A와 B가 요 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A와 B가 낙하하는 거예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평면에 도착하는 시간 또한 바로 요 수평면으로 이동한 시간과 같죠. 왜냐면 수평면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바로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딱 도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 기억,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B가 자유낙하해서 수평면에 도착한 시간이 지금 V분의 L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A가 도착한 시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V분의 L로 같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연직 방향. 으로 같다까지 써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또 넘어가서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두 물체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A와 B 모두 다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죠. 다시 표현하면 A와 B 모두 다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A와 B 모두 다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선을 너무 못 그었다.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위치가 한 칸씩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B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칸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는 같은 시간 동안 한 칸씩 움직이고 B는 3칸씩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A의 수평 방향 속력과 B의 수평 방향 속력을 비교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른 걸까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한 B가 더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A보다 B가 더 크구나. 자, 그랬을 때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자, 우리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모두 연직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A와 B 모두 다 힘의 방향은 서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같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A가 B보다 작기 때문이죠. 짧기 때문인 거예요.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중력 가속도로 A와 B 모두 다 같습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18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물체가 점 P에서 점 Q까지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다가 Q에서 수평면을 떠나 운동하여 지면 위의 점 R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P에서 Q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했대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등속도 운동인 거죠. 써줄까요? 자, 그랬을 때 Q점을 떠났을 때 그러면 이 속도는
이 수평면에서 운동했을 때의 속도와 동일하겠죠.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면을 떠나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하니까 포물선 궤도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은 10m에 2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속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아하, 10m를 2초 동안 갔구나. 5m/s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을 때 5m/s로 던져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맞고요. 물체가 아래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로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자, 힘의 방향은 방금 표현했다시피 빨간색 연직 아래 방향이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린 약간의 각도가 존재하는 이렇게 대각선 모양입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약간 포물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쇠구슬 A와 B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이 빠졌어요. 미안해요. 발사장치를 이용해서 A, B를 같은 높이에서 위치시킨 후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B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켜 A와 B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낙하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를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전 문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는 낙하 시간이 모두 동일하고요. 이때 B가 옆으로 움직여서 딱 도달했을 이 거리, 수평 도달 거리는 바로 던져진 이 속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앞선 문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 속력만을 2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떨어진 높이는 똑같고요. 요 속도만, 요 속력의 크기만 지금 V에서 만약에 2V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배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수평 도달 거리는 바로 속력의 크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 다시 속력은 거리 시간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풀 수 있죠. 그랬을 때 처음 거리는 R이었고 속력은 V였고 낙하 시간은 T로 동일했어요. 그런데 높이가 동일했기 때문에 낙하 시간은 변동 없이 A와 B가 각각 T인데 그러면 속도가 2배로 증가했을 때 시간은 여전히 T이니까 거리는 얼마로 증가해야 될까요? 바로 R에서 2배로 증가한 이 R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에 들어가는 수치는 이 R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볼게요.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라고 써주세요. 연직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갔다. 기억은 T보다 크지 않고 같습니다. 니은 R보다 크죠? 얼마큼? 2R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크다가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큰 게 맞죠? 미안해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중력과 중력장에서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가 다 되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 바로 충격력과 운동량, 그 다음에 관성, 이런 물체의 운동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